평소 극장 개봉작을 살필 때마다 꾸준히 챙겨보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일본 로맨스 영화입니다. 처음 이 장르를 접했을 때는 다소 길고 서정적인 제목들만 보고 너무 유치하거나 감성만 내세운 것은 아닐까 하는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 티켓을 예매하기 전까지 꽤 긴 망설임의 시간을 갖곤 했지만 막상 상영관에 앉아 스크린에 펼쳐지는 감각적인 영상미와 섬세한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재미와 긴 여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편, 두 편 관람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개봉 소식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극장으로 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편의 작품을 꾸준히 챙겨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은 국내에 소개되는 일본 로맨스 영화들만의 아주 뚜렷하고 일관된 장르적 특징과 흥행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베스트셀러 로맨스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활자로 쓰인 섬세한 심리 묘사를 스크린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특유의 아련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관람했던 영화들로만 한정 지어 본다면 극을 이끌어가는 남녀 주인공 중 한 명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뼈아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로맨스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부터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 아주 어리고 찬란한 청춘들로 설정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시기지만 극중 인물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하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법을 찾지 못한 치명적인 불치병이라는 가혹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로맨스 장르가 짙은 최루성 멜로나 슬픈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시한부나 불치병 소재가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콘텐츠 시장은 빠르고 유쾌한 전개의 로맨틱 코미디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무거운 소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일본 영화는 여전히 이 아련한 감성을 뚝심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설정이 가진 가장 큰 장르적 특징은 주인공이 걸린 병이 대중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매우 희귀한 병명이며 사실상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긴 호흡으로 전개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달리 러닝타임이 한정된 일본 로맨스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에 콜인하는 해피엔딩을 지켜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람한 신작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에서는 장르적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두 주인공이 부부의 연을 맺는 과정까지 그려져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이 부부가 되었다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기존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다름과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 미즈시마 하루토 역을 맡은 배우는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미치에다 슌스케입니다. 그는 한국 극장가에서 전례 없는 장기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주연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얼굴이죠. 흥미로운 점은 두 작품 모두 이치조 미사키 소설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출로 정평이 난 미키 타카히로 감독이 두 영화 모두 메가폰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원작자 마이너스 감독 마이너스 주연 배우로 이어지는 이른바 흥행 보증 트리오의 완벽한 시너지와 호흡이 이번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토와 애틋한 호흡을 맞추는 여자 주인공 도사카 아야네 역은 배우 누쿠미 메루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극중 하루토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하지만 쓸쓸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처 입은 소년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조부모님께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속 깊은 마음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겠다는 뚜렷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야네가 하루토의 비밀스러운 취미인 시쓰기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풋풋하고도 운명적인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자 주인공 아야네 역시 남모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글자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발달성 난독증을 앓고 있어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과 학업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과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키워온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난독증 때문에 가사를 쓸 수 없었던 아야네는 하루토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그에게 작사를 부탁하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루토의 서정적인 가사와 아야네의 감성적인 멜로디가 만나 탄생한 두 사람만의 노래는 길거리 버스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내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노래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듭니다. 아야네는 이력 스타덤에 올라 본격적인 가수의 꿈을 펼치기 위해 화려한 도쿄로 떠나게 되지만 하루토는 그녀 곁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야네의 찬란한 미래의 걸림돌이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배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루토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고향에 남아 묵묵히 공무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각자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엇갈리게 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이내 심리적 거리로 이어지며 애틋함을 자아냅니다. 보통의 일본 로맨스 영화가 이처럼 행복했던 전반부와 시련이 닥치는 후반부를 명확하게 나뉘는 구조를 취하듯 이 작품 역시 인물들이 떨어져 지내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 로맨스 영화에서 반전이란 대체로 남녀 주인공 중 한 명이 상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음이 뒤늦게 밝혀지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불치의 병이 발견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는 잔인한 운명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 역시 병마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가 행여나 상처받고 꿈을 포기할까봐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헌신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먼저 위하는 지고지순하고 순애보적인 사랑은 관객들의 감정선을 쉴 새 없이 자극하며 결국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로맨스 영화 특유의 감성적인 코드와 아련한 서사가 취향에 잘 맞아 그동안 여러 작품을 무척 재미있게 관람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번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는 결말부의 슬픔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전 작품들만큼 영혼을 흔드는 깊은 울림이나 카타르시스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만큼은 뚜렷하게 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오로지 나의 감정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이 원하고 빛날 수 있는 길을 지지해주고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를 온전히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노래라는 아름다운 매개체를 남긴다면 그 사랑은 남은 이의 가슴속에 가장 찬란하고 오랜 추억으로 영원히 숨쉴 수 있을 것 같다는 따뜻한 생각과 함께 극장문을 나섰습니다.